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반대로 해를 끼칠 사람인지 분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내 삶의 조력자를 만나기보다 약탈자를 마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얼마 전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들었던 열받는 이야기 2편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위 골드미스라고 불리는 한 동창생은 젊었을 때는 일만 하느냐 정신없이 살았는데 50살이 넘자 조금씩 외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요리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년 넘게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곳 동호회 회원들과 친분도 쌓아갔고 마음에 맞는 새 친구도 사귀었다고 합니다. 새 친구의 가족과 함께 어울려서 캠핑도 같이 가는 등 얼마 동안은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하면서 별일 아닌 듯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적은 돈이라서 빌려주었지만 갈수록 금액이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꽤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현금이 많지 않아 일부만 빌려주겠다고 하자 주식 투자한 돈을 그냥 빼면 되잖아.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팔면 안 돼? 하면서 선을 넘는 요구를 해왔고, 동창생은 조심스럽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돈 많은 척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하면서 화낸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호회 다른 회원들에게 동창생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험담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느니 자기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다는 둥 거짓말까지 지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동호회까지 그만두게 된 동창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약탈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동창생의 사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절친이 있는데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바람에 이혼 위기에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친구를 찾았지만 차용증이 없다며 시치미를 뗄 뿐 아니라 떡하니 외제차까지 몰고 있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는 동창생은 배신감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믿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평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 친구를 주변에서는 너무 믿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무시한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하다고 연신 독한 술을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는 멀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했다면서 세상 사람이 다 싫어졌다고 울먹거렸습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한 적이 없습니까? 현재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들 모두 진정한 조력자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중 누군가는 당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무서운 약탈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은 옳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은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경계해야 할 사람인데도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기에 괴로운 것이다. 배신이 주는 피해는 실망감 그 자체보다는 타인에 대한 신뢰까지 잃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배신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배신이 한 개인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을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 신뢰의 붕괴입니다. 배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신뢰에 대한 기본 관념이 무너질 뿐 아니라 다른 타인에 대한 불신까지 키워줍니다. 또한 배신을 당한 자신을 탓하면서 자존감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면서 극심한 분노, 깊은 무력감, 끝없는 슬픔 속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깊은 상처에 대한 방어기제로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이고 정서적 교류를 거부하면서 대인관계의 깊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철학자이자 시인인 단테는 자신의 저서인 신곡에서 가장 추악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로 배신을 꼽으며 배신은 인간 간의 문제를 떠나 공동체와 인류의 근간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력자와 약탈자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준비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당신의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조력자를 알아보는 방법 5가지, 그리고 배신자를 구별하는 방법 5가지로 나누어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력자를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 당신이 정점이 아닌 바닥에 있을 때 숨겨왔던 상대방의 본 모습을 확인하세요. 당신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혹은 예상치 않은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잘 봐야 합니다. 내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 때 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조력자이자 벗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어쩔 수 없이 성공보다는 퇴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평소 가깝던 친구들이 거리를 두거나 각종 모임에서 소외를 당하는 경험을 예상외로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거구나. 또는 이제 나는 한물간 뒷방 늙은이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탓하며 속상해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워버릴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준 후에 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자식을 보는 눈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 인성이나 사람됨을 잘 봐야 합니다. 상대의 진짜 모습은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면을 보는 눈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된다면 사람을 알아보고 구분하는 판단 능력이 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력자를 알아보는 방법 두 번째, 당신이 상대에게 거절을 표현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보세요. 제안이나 부탁을 했을 때 거절받는 것은 당연히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일 경우 다른 무엇보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벗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각자가 가진 인간적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자 도리입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각자의 차선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거절에도 요령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과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미안한 마음도 잘 전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다 이해하겠지 뭐. 혹은 내가 싫다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거절을 쉽게 여겼다가는 오히려 당신이 조력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정중한 거절에도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문제를 삼는다면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 문제라면 당신의 물질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거나 바닥을 칠 경우 바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나를 인간적으로 온전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력자를 알아보는 방법 세 번째, 당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알게 되었을 때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는지 살펴보세요.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축하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같습니다. 반대로 남이 잘 되면 질투를 느끼는 것도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성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을까요? 그러나 당신에게 도움을 줄 조력자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질투 섞인 농담이나 트집 잡는 악담 대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정말 축하해. 또는 이제부터 모든 게 쭉 잘 될 거야. 이렇게 진심 어린 박수와 덕담을 아낌없이 보내줄 것입니다. 시기심을 참지 못하는 심술 가득한 표정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누가 당신을 시기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천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눈뜨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자랑을 끊임없이 고무줄처럼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랑뿐만 아니라 허세와 거짓으로 자신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시꺼먼 모습은 그 뒤에 숨긴 채로 말입니다. 반대로 다이아몬드는 깎으면 깎일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한 보석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끊임없이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조력자를 알아보는 방법 네 번째, 당신이 주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 그 비난에 동조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에 휘말려 주변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이없이 크게 푹 불려지거나 오해에 또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마녀 사냥을 하듯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참고 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선긋기를 하기에 바쁩니다.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이지만 당신이 어려움이나 실패에 처했을 때 진정한 조력자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 앞에서 칭찬과 위로를 늘어놓지만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바로 얼굴을 바꿔서 당신의 험담을 묵인하거나 동조합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에 대해 남의 말만 듣고 쉽고 가볍게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남 헐뜯기를 즐겨하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한 번 이상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말에도 귀 기울여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배려와 아량을 먼저 보여야 반대로 당신도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사람 곁으로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입니다. 조력자를 알아보는 방법 다섯 번째, 때론 쓴소리도 할 줄 아는지 보세요. 성악설로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 순자는 나를 비난하되 이치에 맞는 자는 나의 스승이요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적과 벗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또한 입안의 쇠치 혀 차이입니다. 당신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의 본질을 잘 생각하면 적과 벗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만큼 듣기 싫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치에 어긋나는 말도 없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판단은 당신의 몫이지만 쓴소리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시각을 반대로 돌려서 당신의 행복을 노리는 약탈자 구별법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탈자를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물론 당신도 이런 종류의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이 약할 때 생깁니다. 악당은 당신의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만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집요하고 끈질기게 파고들 것입니다. 이번 한 번뿐이겠지 하고 받아주면 그때부터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맺고 끊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는지 가끔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탈자를 알아보는 방법 두 번째, 당신이 도움을 청할 때 반응을 보세요. 특히 평소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로 거리를 두면서 회피한다면 그 관계 역시 끝맺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약탈자를 알아보는 방법 세 번째, 돈 관계로 자꾸 엮이게 된다면 조심하세요. 가족이든 친구이든 돈을 주고 받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한테 수시로 돈을 빌리려는 지인이 있다면 정중한 거절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당신은 누군가의 호구가 될 뿐입니다. 약탈자를 알아보는 방법 네 번째, 대화할 때 비중을 잘 따져보세요. 그런 말은 그만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은 끊어버리고 자신의 말만 계속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대화 역시 동등하게 오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이며 도리입니다. 자신의 말만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결정과 행동도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주체성과 의지까지 빼앗아 버리는 약탈자일 뿐입니다. 약탈자를 알아보는 방법 다섯 번째,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잘 따져보세요. 혹시 상대방이 당신한테 불평, 불만 등 부정적인 하소연만 계속 늘어놓지 않나요? 그로 인해 당신의 기분까지 영향을 받나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상황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당신의 감정까지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 유독 피곤하다. 자꾸 친구가 했던 부정적인 말이 떠오른다. 그만 듣고 싶은데 싫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나쁜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서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더 이상 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감정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력자와 약탈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총 10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인간관계를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고마운 조력자인가요? 아니면 피해만 주는 사악한 약탈자인가요? 다시 한번 영상의 내용을 찬찬히 들으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